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경인교대 교육학과에 있고요. 온정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 20학번 이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과학교육과 교수로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이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특수통합교육학과 교수로 있고 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21학번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21학번 김채영입니다. A. 그러면 저는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거, 근데 학생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이게 그냥 말로 하는 소통도 있지만 눈빛으로 주고받는 소통이나 제스처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비대면 강의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면이 더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업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 온라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상호작용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의 표정, 몸짓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대면 강의를 선호하고 저는 대면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말 단순한 호기심에서도 대면 강의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동기들이랑 같이 대학을 다녀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대면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비대면 강의면 실강이어도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켜놓기만 해도 돼서 그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다들 말로는 얘들아 보고 싶어, 대면하고 싶어 하는데 뒤로는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카메라가 대충 보정 알아서 해주니까 대충 그런 것도 편하고 가뜩이나 학점이 위태위태한데 대면을 하면 딸 자신이 없어. 비대면이 훨씬 많이 걸려요. 대면 같은 경우는 내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도 막 하면서 이게 풀로 채우진 않는데 이제 실강이나 이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시간을 풀로 제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압박감도 좀 있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한참 다 녹음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다든지 전날에 막 어질러 놓고 이제 그냥 퍼질러 잤는데 아침에 1교시다 그러면 침대 아래로 싹 다 몰아놓고 비대면 하면서 약간 침대 위에 이불을 처음 개봤어요. A. 가끔가다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채팅창을 잘 이용을 하는데 그 누군가 친구한테 얘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모두에게 하는 걸로 뜬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강의 다 끝날 무렵이긴 했지만 저도 당황하고 이제 그 다른 친구들도 다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차피 거의 끝날 시작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가 너무 오래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줌에서 채팅을 실수했을 때가 있어요. 와이파이 문제로 갑자기 수업이 튕겼다가 들어가지게 돼서 친한 동기한테 망했다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모두에게 보내버려가지고 막 동기분들이 예은아 왜 큰일 났어 이렇게 연락을 막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실습 뭐 이런 거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굉장히 루즈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랑 우리 캠퍼스 다니면서 식물이랑 꽃, 나무 이런 거 알아보고 탐사하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가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찍고 이제 영상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서 이제 보여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하려면 사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뭐 이런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실습 물품을 사서 학생들 개개인한테 실습 물품을 이제 박싱을 해서 이제 다 보내줬어요, 1인당. 그래서 저희가 뭐 강의 한 반에 35명 정도면 35개 박스에 저는 이제 거기에 넣은 게 흙, 뭐 화분,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실습 뭐 물품 뭐 이런 것도 이제 골고루 해서 핀셋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 조교쌤이랑 뭐 여기 근로학생이랑 해서 포장하고 보내주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저는 연구실에서 이제 언박싱부터
언박싱하면서 영상을 촬영해서 여기 놓고 이렇게 찍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건 뭐다, 뭐 이건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재밌어하긴 하더라고요. 재밌어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직접 하는 거만 못하긴 하지만 학생들 재밌어하고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건날? 대학에 와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 시험이 약간 뒷전이 되어서 나름 하루 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처럼 하면은 4.5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전에만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4.5까지 바라진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일주일 전까지도 계속 과제가 있어서 변명 아닌 설명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때 대면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교수님이 젊으셨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내용 전반에서 그건 응팔에도 안 나오겠다 하는 느낌이 되게 들었는데 근데 듣다 보면 생각보다 저희 할아버지 썰 듣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 세대 차이는 느껴졌지만 할 수가 없는데 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뭐 용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 방식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약간 태도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밤 11시에 이제 갑자기 이 연락이 와서 내일 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뭐 좀 알려달라고 한다라든지 이메일을 보냈는데 본인이 누군지 이야기를 안 하고 예명으로 그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까꿍이 이렇게 하면 까꿍이가 내가 누군지 압니까? 근데 본인은 당연히 교수님이 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느꼈고 당연히 B가 좀 낫죠. 논문은 그게 뚝딱 안 나옵니다. 논문을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논문 쓰고 나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 이상이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논문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문을 잘 썼어도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논문으로 세상에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요. 왜냐면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에요.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고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일주일 내내 강의도 안 하고 외부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논문 작업만 한다 그러면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문은 사실 뭐 이게 학문이나 연구하는 사람의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면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논문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그 1년에 사실 그 단독이라고 하는데 혼자 논문을 쓰면 2편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그 체계성도 많이 요구가 되고 그 논문에 일단은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서 투고를 해야 돼요. 투고를 하고 그럼 거기 심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하거든요. 피어 리뷰라고 해갖고 다른 동료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그걸 보고 2면에서 3분 정도가 심사를 해요. 심사 의견서도 작성을 해서 이 논문은 뭐가 부족하고 뭘 보완해야 되고 이걸 다 보내요.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2-3명이 보다가 한 명이 이제 이만큼씩만 보내도 이제 이만큼이 돼요. 심사되고 다른 교수님들이면 학문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높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애매하다. 알죠. 예. 다 합니다. 특히 말투가 다르고 이게 쓰는 그 용어나 이런 것들에서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딱 보면은 거의 아마 95% 이상 가려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검색을 해봅니다. 사실은 중요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아마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대부분 많은 학생들에서 이제 공통된 문장들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우리는 그거 검사를 한번 돌려요. 카피킬러라 그래가지고 한번 돌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일단 혹시나 몰라서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다 돌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1차로 제가 한번 봐요. 다 보고 나서 이거는 한번 돌려봐야 되겠어 하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예. 심지어 80%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B는커녕 C? C라니 말이 돼? 이게 내가 프린트물 받아서 보니까 잘했어. 깨끗하게 정리를 잘 했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 알겠다고, 이걸 한 명이 혼자서 다 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들키지 말라고. 그래서 오조는 저는 D다. 엎어야죠. 연대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연대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애들이 안 왔잖아. 이것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한꺼번에 D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D를 주진 않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다면 모르겠어. 어떤 학점을 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D는 아니고 더 높은 학점을 주지 않을까? 그 학생에게는 동영상을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편집을 맡았고 한 분이 대본을 써주시고 한 분이 그 영상에 들어갈 화면을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대본을 자꾸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상 편집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마감 이틀 전까지도 대본을 안 적어주셔서 계속 땡땡님 이거 해주세요. 땡땡님 이거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계속 안 보내주셔서 그냥 2명이서 다 끝내고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죠. 팀플에 관해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나마 이 무임승차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교대 내에서 겪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에 실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때는 정말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대응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1심, 2심에선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똥머리 학생. 남들 앞에 얘기하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영어로 하면 샤이니스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좀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클래스면 이제 30명, 40명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나면 질문을 좀 궁금한 게 한두 명은 적어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선뜻 이제 나서지 못한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왜 그런 거예요? 왜 질문들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안 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혹시 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은 아닐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교수님이 계속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놓친 건데 또 질문을 하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또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웰컴이야, 언제든지 웰컴. 내가 뚫어볼 그렇구나. 그게 이유가 있었네. 빈틈을 앞으로 줘야 되겠네. 근데 왜 하필 민법을 가르치냐고요? 민복기 학생? 제 이름을 어떻게 신채영, 동효희, 정희안, 이동선, 박채영, 남문철, 이정철, 김영준, 야 자석이 없었잖아. 오기철, 한우리, 박가영, 하태준, 김영남, 조혜범, 민복기, 유승재, 고혜진, 고진혁, 김성아, 전하영, 전예슬, 강소래이, 한준희, 서지호, 강설비, 신수아, 박완준, 노정현, 유광희, 김성, 노주현, 차민정, 김규롱, 재인현, 유수빈, 김하연, 홍혜진, 장경환, 안홍모, 우아름. 보상 너무 하지 마, 신조아. 나 과제 잘못 썼나? 뭐 신기를 불편하게 했는데 왜 나지?
뭐지? 왜 모르겠지? 약간 이런. 뭐지?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저 대면하고 또 비대면 상황이 달라요. 대면 같은 경우는 정말 이름하고 그러니까 사실 출석부 사진까지 다 미리 출력해가지고 가능하면 외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비대면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헤어지고 대면처럼 활발하게 이게 소통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비대면 상황에서 제가 어떤 학생을 콕 집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다 글로 집중이 몰리거든요, 시선이.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의식적으로 덜 이렇게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상황인 경우에는 엄청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출석부에 올려놓은 사진과 실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라로이드 사가지고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 학생들 다 찍고서 이 밑에 이름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예의라고 초반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고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내가 자기들 이름 부르고 예를 들면 저기 그 학교 앞에 뭐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또 그 학생 이름 부르면서 얘 누구야 어디 가니?라고 이제 가끔가다 하면 저는 친근감이 표시하는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뭐지? 근데 이렇게 학교 밖에서 이름을 불러주신 교수님이 있으면 그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등생은 아니었습니다. 예. 학점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좋은 편은 아니고 기본 정도. 물론 이제 그때는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잘 주시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뭐 학점을 그렇게 잘 주시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다녔던 대학은. 그래서 졸업 때 평점이 한 B0 정도? 그렇지 않죠. 네. 한 3분의 1 정도. no. 그 밝으면 큰일 나고. 책이라는 것은 내가 1페이지에서부터 끝페이지까지 읽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을 딱딱 보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직업병 자꾸 따지려고 들죠. 누가 이야기하고 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자꾸 막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어디 가서 항상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교수다 보니까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황이나 어떤 자료를 볼 때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진짜 직업병인데 뭘 자꾸 잘못된 점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 점은 참 안 좋은 점인데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 오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진짜 직업병은 이렇게 온전하게 쉬기가 어렵다. 물론 그건 저 개인적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왜 회사나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은 주말이면 완전히 그냥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기한 내에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 과제는 5개군요. 네? 아니요, 불만 없어요. 다 해올게요. 네, 심지어 창작 과제가 2개라고요.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은 없냐 시기에 여쭤보자면 학생들에게 다 이런 과제를 내주시나요? 이 노래는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만 건네 다음 주엔 인간적인 양의 과제를 받았음에 그랬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익숙해요.
제 생각에는 딱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 과목만 놓고 보면 다들 못할 과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21학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인간적인 양을 내주시면요. 그럼 수업이 한 9개 되니까 9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명당 1인분을 주면 그 인간적인 게 맞죠. 근데 교수님들끼리 원만히 합의를 통해 0.1인분씩 해서 어떻게 합쳐서 1인분을 만들면 안 나와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학생들 물론 저도 이제 대학교 시절을 지내왔고 그러긴 했지만 요즘에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와 또 강의와 과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많이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일치해서 제 나름대로 좀 세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던 그래서 좀 안심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나 여기 다른 교수님들 좋은 강의 전보다 더 코로나 전보다 더 좋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강의 시간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딱히 교수님들한테 막 비호 이런 이미지는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이분들도 사람이구나, 휴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비대면 수업밖에 안 해봐서 실제로 교수님을 뵌 건 처음이었는데 교수님 하면은 진짜 맨날 공부만 하고 그러셔서 저희가 공부에 집중 못하는 거를 약간 이해를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희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를 그리워하시는 게 보여서 저도 빨리 대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상황이 되면 맛있는 거 좀 같이 먹고 또 영화도 좀 보러 가고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 시간 중에 당연히 어떤 그 교육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그 친구들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교대에 들어온 목적이 비슷하면서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면이 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축제 때 교수님 오시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진짜 찾아오면 좋겠어요. 기억에 남는 질문은 처음에 그 임팩트가 너무 세서 시험을 언제부터 준비하냐 그랬는데 하루 전부터 그래서 그렇구나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바빴다 바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바쁜 게 실제로 많더라고 해야 될 게 그래서 저는 한 적어도 3일 전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하루 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이 나는 대답입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하루 전에 시험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하루 전에 공부를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